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뭐 또 애널리스트 중에 또 보면 인기쟁이가 있어요. 뭐 염승한 이사분이죠. 이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던데 이분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염이사는 도대체 어떤 쪽으로 이제 대예측을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삼성전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특히 IPO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나 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곧 상장을 앞둔 그런 주요 공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많이 풀어놨더라고요. 일단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공모가 밴드 기준을 했을 때 한 17조에서 한 18조 정도면은 비싸지 않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크래프톤은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시총 한 18조 정도면 매력 있다, 크래프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마트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1, 2년은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만큼 배당이나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라면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미사는 그 보니까 이마트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마트를 뭐 자주 가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쿠팡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네요. 쿠팡. 그리고 이마트가 잘 됐으면 하는 이유가 좀 공감이 됐다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 알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승자의 저주가 아니냐.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마켓 옥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네요. 그걸 대체하는 업체가 현재 쿠팡, 네이버인데 인수하는 게 덕이 되는 것 아니냐. 돈도 더 차입해야 하고 그러면은 이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기존 이마트로 돈 벌던 것을 몇 년간 다 까먹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자도 내야죠. 인수 성과를 내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다 또 물류 창고도 지어야 돼. 그러면 이익을 내기가 힘들죠. 그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배당이 안 나오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왜 정용진 부회장은 왜 인수를 했을까? 응?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한 것 같죠. 그 이마트만 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점점 도태돼가 있고, 그 정 부회장이 이제 벤치마킹에서 성공한 게 이제 트레이더스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걸 한다고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 쓱닷컴도 했는데 그 신선식품밖에 없고, 그 신선식품 시장은 공산품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쓱닷컴이 이제 성장하기는 힘들다. 그럼 상장을 위해서라면 이베이 코리아를 무조건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이제 보고된 것으로 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점포는 돈은 벌지만 이것만 유지해서는 주가 임팩트가 전혀 없다고 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마트 주가가 쭉 올라간 것이 쓱닷컴 매출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쓱닷컴이 온라인 전체 성장률은 쫓아가지 못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빠져요. 이 상태로 가서는 유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부회장은 그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승부수를 두는데 쿠팡, 네이버와 이제 맞짱을 떠보는 거야.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맞짱을 떼야 돼요. 맞짱을 떼야 한다. 그럼 이베이 코리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점유율이 꺾인다고 해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 그 여미사는 이베이 코리아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베이 코리아는 그 풀필먼트라고 하죠. 풀필먼트라고 해서 입점 업체에 뭐 배송, 환불, 뭐 재고 처리까지 도맡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완전 풀이죠, 풀. 그래서 풀필먼트인 것 같습니다. 풀필먼트. 입점 업체는 수수료만 주니까 너무 편한 것이고, 이게 스마일 배송인데 한 24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있다고 해요. 이건 IT 인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베이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런 기술 인력을 이마트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고급 인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무조건 뭐 승자의 저주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여미사는 그 승자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앞으로 1, 2년은 성과가 나올 수는 없다. 향후 2, 3년 후에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마트가 실적 내기는 어렵다 하는데, 그게 싫은 분들은 주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배당도 받고 싶고 실적 때문에 매수했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감한다면 장기 투자를 해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하고 이제 크래프톤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보면 한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NC소프트와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 정도면 가격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30조 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비싸다고 느꼈고, 20조 원 미치면은 충분히 공모에 참여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모주 청약하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무엇보다도 크래프톤은 공모가 논란이 있지만은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번대요. 단일 게임인 그 배틀그라운드 그거 하나로 NC 소프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 판호가 안 열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못 해요. 중국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그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는데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판호가 열릴 수 있다. 최근에 펄어비스의 그 게임 그 검은 사막의 판호가 열렸어요. 그러면 매출액은 더 점프를 하는 거죠. 공모가만 낮으면 청약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괜찮은 것이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 다 넣어서 해볼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 주주분들이 이제 회사에 요구해 볼 만한 게 최대 리스크가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 히트게임을 좀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히트게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NC소프트가 잘하는 게 히트게임이 많아. NC소프트는 배틀그라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작 게임이 나와야 주가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약간 솔직히 악재라고 보네요. 카카오뱅크가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그때부터 은행주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상장 자체는 더 이상 은행주의 악재는 아니다. 악재는 맞지만 이미 반영된 악재라는 것이죠. 그 은행주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에서 600개 안 돼요. 5에서 600. 그 이유 중 하나가 카카오뱅크 때문이다. 국민은행 앱을 쓰는 분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기억하는데, 카카오뱅크를 쓰는 사람이 한 1200만 명 정도 돼요.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 비해서 시총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KB금융지주가 시총이 한 23조 원 정도 돼요. 23조. 카카오뱅크가 이제 얼마 전에 장외시장에서 한 40조 원에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한은행과 뭐 KB, 그 시중은행 1, 2위와 시총을 합한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고평가죠, 고평가. 그 우리나라 은행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은행들은 모두 상품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 금융 지주사니까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개인 이외에는 못해요. 대출도 개인만 하지 아직 기업 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려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가, 은행들은 신용평가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대손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신생회사라서 연체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그 이에 대한 그 우려와 투자자들의 그 불안감을 잠재워 줘야 할 것 같다.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공모가 밴드를 보니까 한 20조 원이 조금 안 되고 한 17조에서 18조 정도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장외 거래처럼 한 40조 원은 오버다. 너무 높게만 성장하지 않는다면 카카오뱅크 자체로도 나쁘진 않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주가에도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은행주는 카카오뱅크 상장을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응? 오히려 최대 악재는 정부다.
왜냐? 배당을 줄이라고 하고 막 이익 공유제 얘기도 나왔지 않았냐? 정부 규제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규제. 제가 봐도 정부 규제가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수혜 진단 키트주, 이것도 상당히 좀 보는 것 같아요. 좋게. 일단은 여미사는 이제 급락할 때 사자는 생각이 나네요. 급락할 때 진단 키트주. 폭락할 때 사면 수익이 나긴 한다. 응? 폭락할 때 진단 키트주. 근데 장기 투자는 좀 힘들다. 장투는 힘들다. 코로나 진단 키트는 예측이 어렵다고 하네요. 진단 키트는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힘들다. 최근 델타 변이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는데 그런데 크게 수그러들면 또 주가가 또 반토막이 나요. 대표적인 종목이 시젠이잖아요. 주가가 30만원 넘었다가 30만원 넘었다가 10만원대가 초반까지 갔어요. 10초로요. 하여튼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주도를 했다가 나오고 나서 이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2, 3월에 또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또 올라. 또 최근 변이 바이스로 다시 또 오르는 거죠.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야. 응? 좋을 때 사면 안 된다. 폭락할 때 사라. 폭락할 때.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좋을 때는 비중을 줄여라. 여러분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다만 진단 키트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 회사들의 기술력은 아주 좋다고 해요. 그 시젠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코로나19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단 키트 수요는 꾸준할 것 같다. 그래도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정부의 그 건강보험 재정이 중요하다고 보죠. 미국도 이제 오바마 케어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것인데 국민이 병에 안 걸려야 정부 재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의학의 기초가 진단인데 이 진단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진단 관련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회사들은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미사에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한번 참고해봐서 한번 여미사처럼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잘 보세요. 한번 그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그리고 뭐 진단키트주, 앞으로 유통 관련된 뭐 이마트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